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영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형태가 있는 상품이나 제품, 건물 등이 있고요. 형태는 없지만 관리가 가능한 전기나 가스, 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광어권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용역의 공급에는 건설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 음식, 숙박업, 그리고 인적 용역, 특허권의 대여 등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인치하는 것,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물품 등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됩니다. 1. 재화의 실질 공급.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매매계약이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가공계약에 해당합니다. 만일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용역의 가공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교환계약.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한 실질 공급. 경매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제외합니다.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물 출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포괄적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주 공급. 자가 공급.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하는 경우,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급.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공급한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상 증여.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과세합니다.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 재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한 재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불공에 사용하면 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겠습니다.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면 과세사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기 명의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과세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생산 목적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것은 과세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것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용역이란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용역의 종류로는 건설 및 부동산 임대용역,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인적용역, 그리고 용역의 가공계약이 있는데 이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가공계약이 있습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대여용역, 특허권의 대여는 용역의 제공이고 특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의 간주 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 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합니다. 네 번째, 재화의 수입. 수입은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도 수입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된 수산물을 포함합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봅니다. 단,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보세구역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면, 보세구역이란 관세의 부과를 유예한 일정 구역을 말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재화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시점에서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시점에 수입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요. 반환 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기한부 판매,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수출재화는 선적일.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지급 조건,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 규정 외의 경우에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동산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종료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공급 시기의 특례. 폐업 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영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하고요. 세금 계산서 선발급. 재화나 영역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나 영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또한 재화나 영역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이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